세계 3위 디램 업체 미국 마이크론이 2분기 매출 36억 9천만 달러, 순손실 23억 1,2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분기 기준 사상 최대의 손실을 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오히려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는 신호로 보고 있는데요. 마이크론의 실적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을 내다보는데 기준점이 되는 만큼 반도체 불황의 탈출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될지 기대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시장이 지금 선행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리는데 마이크론이 오히려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도 7%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국내 증시 역시나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강세 움직임 너무 좋습니다. 네, 관련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앞서서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 소부장까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좀 이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위기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앵커님? 기회? 네, 기회라고 네.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마이크론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이제 시장에 있는 업계 관계자들이 이제는 바닥 찍었으니까 반등 주겠네. 이렇게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마이크론 실적을 이제 주목하는 이유가 결산 분기가 달라서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분기 같은 경우에는 1월에서 3월 이렇게 해서 이제 결산이 그다음에 이제 재무회계적으로 한 4월 중순부터 이제 분기 실적이 발표가 나오는데 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지금 분기 실적이 2022년도 12월에서 2월 달께 지금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조금 선행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론 쪽에서 바닥을 찍었다는 거는 전반적인 지금 업계에서 바닥을 찍었다고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1위고요. 2위가 SK하이닉스, 3위가 마이크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풍향계처럼 마이크론의 실적이 좀 선행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이크론의 실적을 이제 주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감산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사실 경기 침체 때문에 지금 수요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서 반도체를 감산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지난 하반기부터 약간 좀 반전이 될 만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오픈 AI의 챗 GPT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미래 첨단 산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만큼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기기에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자율주행차라든지 그리고 로봇이라든지 이런 이제 미래의 산업에 전부 다 지금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이제 업황을 볼 때 지금 당장에는 바닥이지만 결국에는 다시 이제 수요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에다가 지금 마이크론 이제 회장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2025년도부터는 이런 이제 또 다시 반도체 산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화랑기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항상 이제 반도체 쪽은 좀 선행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감산을 이제 했다가 또 다시 그 2025년도를 대비해서 수요 같은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이제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이제 바닥이 지나간다라고 봤을 때 2, 3분기부터는 다시 실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때부터가 이제 모멘텀이라서 그래서 지금부터 잡아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실적에 지금 이제 반영이 될랑말랑할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1분기부터는 관심 있게 계속 보고 지금도 물론 지금 종목들 움직임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좀 가시적으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 있다? 그 시기가 아마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에 한 번 타면은 또 길게 나오거든요.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 반도체 사이클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 상반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이제 사이클이 다시 한 번 더 2, 3년 주기로 돌아오게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2025년도가 화랑기라고 치면 2024년도 상반기까지 그런 흐름들이 미리 선반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시장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계속 이제 반도체 주들 날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주쌤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이제 섹터는 일단은 성장 산업으로서 지금 이제 시장에 그런 이제 금리 인상기에도 불구하고 성장 산업들 종목들 많이 올랐죠. 사실
배터리뿐만 아니라 뭐 AI, 로봇 관련주 이런 종목들도 지금 높은 상승률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바통 터치를 이제 받아서 이제는 정말 좀 제대로 실적 반영까지도 이어지게 될 수 있는 반도체 섹터 쪽으로 흐름이 가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지금 1분기 실적까지는 바닥인데 그 다음부터는 또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고객사들 지금 반도체 재고 매출까지도 줄어들고 있고 데이터 센터 매출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친 상황이라서 3분기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는 이제 3월에서 5월 달부터는 매출액이 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치들이 있습니다. 또 특히나 AI 쪽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챗GPT 이런 쪽에 계속 이제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분들까지 본다면은 결국에는 반도체 호황기는 또 다시 한 번 더 사이클을 타면서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도주로서 꼭 한 종목 이상은 계속해서 편입을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반도체 그 치스 법안 통과 이슈도 있었죠. 아직까지는 뭐 통과가 됐다는 뉴스 기사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일단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요. 이 반도체 칩스법 관련돼서 그 처리 이슈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도 뉴스 기사는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관점에서 반도체 업종 자체는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비중을 좀 늘려 나가야 하는 주도 섹터로서 하나의 이제 흐름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상승 추세를 타게 된다면 좀 길게 간다. 오히려 실적이 반영되기 전인 지금부터 눈여겨봐야 될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관련주들 뭐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증권가의 시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주식와이프님께서는 어떠한 종목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저는 사실 최악의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오히려, 있어서 네. SK도 이제는 사도 괜찮은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까? 네. 네, 이제는 이제 삼성전자는 제가 주식 빅리그 나오면서도 몇 번이나 말씀드린 것 같은데 6만 원 이제 부근 있잖아요. 6만 뭐 1,000원에서 뭐 6만 원, 5만 9천 요 구간 라인은 무조건 종목을 1차 매수라도 담아야 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네. 제가 기존에도 그 삼성전자가 한 9만 전자에서 8만 전자, 7만 전자 떨어질 때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매수 언제부터 다시 해야 되냐고 물어보신 분들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6만 2천 원에서 5만 8천 원 구간에서 일단은 1차 매수를 진행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1차 매수를 한다고 치면은 사실상 평단가가 6만 원 구간이겠죠. 근데 지금 이제 시점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좀 아쉬운 게 삼성전자 더 떨어지면 사실 더 사야 되는데 과거에 팬데믹 때는 4만 원대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떨어지면은 무조건 또 2차 매수 공격적으로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이제 지금 6만 원대부터 계속해서 반등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뭐 계좌라든지 내지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목돈으로 좀 적립식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는 특히 올해 꼭 지금 시기에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평단이라도 좀 낮추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6만 원대 매수하셔서 7만 원대만 올라가더라도 수익률이 한 15% 정도 내외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적금에다가 넣는 것보다 삼성전자 지금 들어가시면 훨씬 더 빠르게 수익 나올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이제 우량 종목 분위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4분기 이제 SK 하이닉스와 이제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좀 적자폭이 좀 다르긴 했었는데 네. 다행히 삼성전자 쪽에서는 가전과 휴대전화 사업부 쪽에서 실적이 좀 뒷받침을 해주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적은 조금 방어가 되는 측면이 있고 특히나 PER 측면에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봐드렸던 것 같은데 여전히 저평가 국면입니다. 예, PBR이 지금 1.2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역사적으로 삼성전자가 PBR이 한 1에서 1.5배 정도, 이때가 저평가된 구간인데 지금 딱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일단은 기본적 분석 관점에서도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제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 이슈를 조금 더 체크를 해보자면은 이제는 삼성전자의 좀 감산 여부 이런 이제 부분들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잠정 실적 발표가 다음 주
지금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일단은 우리나라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안 좋을 것이라는 지금 전망치가 좀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 예상치보다 좀 더 심각하면 삼성전자 역시도 감산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올 초에도 계속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인위적인 감산은 하지 않고 그냥 자연적인 감산에 조금 더 기대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실적 발표 나옴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이제 어떤 지금 감산에 대한 결정을 내릴지 이런 부분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감산을 한다는 거는 과거에도 감산하고 나서부터는 주가 올라갔거든요. 감산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주가가 좀 더 탄력성 있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과거의 패턴으로 봤을 때 좀 기대감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 주가 움직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예, 주쌤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올해 7만 원 부근까지는 무난하게 주가 반등세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주가는 저점을 올리면서 상승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반등 주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2분기 이내에 7만 원 선을 좀 회복을 할 것 같고요.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본다면 사실 뭐 10만 전자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이고 8만 5천 원 부근까지는 주가가 회복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아. 그러니까 월봉상 정고점 구간대까지는 주가 회복이 그래도 올해 하반기에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전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시점은 일단은 7만 원 구간 보는 걸로 하시고요. 두 번째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래 반도체 함께 받고 싶은데요. 미래 반도체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이제 유통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 반도체 말씀을 몇 번씩 이제 좀 드리면서 리뷰를 도와드렸던 것 같은데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지금 어마어마하죠. 이런 종목들이 미리 이제 지금 삼성전자보다 주가가 선행돼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측면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주가 당연히 반등의 여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좀 척도로서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투자 주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투자 주의 종목이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조금 더 투기세가 좀 강하게 많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하다가 투자 주의 종목, 투자 경고 종목 들어가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투자 주의 다음에 이제 위험한 게 경고고 경고 다음 위험한 게 이제 위험이거든요. 그래서 투자 경고로 이제 뜨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일정 구간 뭐 종가상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하루 정도 또 거래 정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투기 과열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래 반도체는 신규 진입하는 거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신규 진입보다는 지금 다른 반도체 종목들 많으니까 조금 더 눈을 돌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 제가 방송 중에 가지고 왔었던 종목이고 최근에 상승률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그냥 한 번 더 리뷰를 좀 도와드리자면요. 제가 그때 당시에 44,000원 구간이었죠. 44,000원은 원래 1차 목표가로 제가 제시를 도와드렸던 이제 구간이었는데 이미 방송 중에 제가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2차 목표가 상향을 도와드렸습니다. 48,000원으로요. 근데 지금 48,000원 넘어서면서 지금 6만 원대까지 단숨에 올라가 버렸거든요. 자람 테크놀로지가 공모가 같은 경우에는 2만 원대에서 시작을 했는데 상장 당시에 일단은 주가 움직임 5만 5천 원대 이제 부근까지 한번 찍어주고 나서 낙폭과대 구간 그리다가 저점을 올려주는 모습이 관측이 돼서 제가 관심 있게 봤었던 건데 딱 주쌤의 그 관측이 좀 예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업이죠.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제가 계속해서 좀 주목하라고 말씀드리면서 들었던 종목이니만큼 이런 종목의 움직임이 상승세가 나온다면 제가 들었던 그런 이제 관련주 정리본에 있는 시스템 관련 종목들도 계속해서 흐름을 뒤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도 물론 조금 이제 높은 가격이지만 사실 주가라는 건 이제 고점을 완전히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사실 시작되는 구간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람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주가 움직임 자체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래 반도체를 뭐 주가를 고점에서 공략하는 것보다는 자람 테크놀로지를 차라리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단기적인 뭐 눌림목 나올 때 단기 공략하시는 쪽으로도 진행해 보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주쌤이 드린 그 정리 자료에 있는 시스템 관련 종목들 공략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방송에서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리뷰를 추가적으로 이제 도와드렸고요. 여전히 관심 있게 주쌤도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